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민 부장님, 네. 이 와중에도 우리가 1월 효과가 있을까를 한번 토론해 보는 건 의미 있을까요? 네,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계속해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1월 효과라는 게 있겠죠. 이 다른 달에 비해서 1월 달이 특이하게도 주가가 강했던 그러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1월 효과, 특히 연초 효과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 효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연초에 기대감을 가지면서 많이들 그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만 이렇게 유독 시달리고 있습니다. 황 팀장님 보시기에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만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1월 달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다른 섹터 대비, 다른 대형주 대비 좋은 효과를 내는 거를 1월 효과라고 대부분 정의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아무런 이유가 없지는 않죠. 1월 초부터 이제 한국 주식시장 특유의 좀 반영을 해줄 수 있는 CES라던가 그리고 1월 중순에는 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고 그리고 연초에 이제 정부에서도 뭔가 신년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초 되면 많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그 이번 주 월요일 10시 개장할 때 주식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월요일에 한정져서 봤을 때 뭔가 주식시장이 돌격 앞으로 느낌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연초 됐으니까 사보자 막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이제 매기가 빠진다던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금 쉽지 않은 흐름들이 좀 이어가고 있는데 1월 효과 통계를 내보면 거래일 기준으로 한 16일에서 19일 정도 그러니까 한 1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까지는 가야 의미 있는 1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과거 네. 10년 통계를 내보면 그러니까 이제 3, 4일 영업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희망을 버리실 때도 아니고 지금 대외적인 FOMC 성명서 조금 약간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그런 FOMC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경계성 매물 그리고 작년부터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할 기관 투자들의 물량들이 아직은 조금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만 좀 지나고 나면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1월 효과는 조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작년 가을부터 이렇게 유독 수요일 목요일마다 시장 변동성이 네. 커지는 걸 갖고 저는 의심하고 있는 것이 이 위클리 옵션 가지고 이 외인들이 뭐 기관도 포함해서 조금 개인들을 상대로 좀 이렇게 네. 이런 표현이 뭐 합니다만 장난치는 거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변동성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수요일 날이랑 목요일은 다른 날 대비해서 좀 유독 더 긴장하는 편이고 특히나 다음 주가 이제 1월 옵션 만기인데 네. 이번 옵션 만기는 그렇게 좀 포지션이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은 좀 더 긴장하고 있는 편이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한국 주식시장 전체 대비해서 파생시장의 규모가 조금 더 커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도덕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파생시장이 현물 시장을 흔드는 그런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게 아닌가.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옵션 선물 옵션 이제 승수 조정하기 전에는 전 세계 거래대금 1위까지도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여러 가지로 가미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지금 당장 CES 지금 진행 중이죠. 네네네. 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그 로봇 강아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그 네네. 유명한 그 이제 로봇도 애완견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는데 거기다 JP모건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면은 특히 금년 1월 달에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민 부장님? 모멘텀은 뭐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로봇 관련주들이 지난번에 이제 삼성에서 팀을 하나 이제 따로 이제 만들어서 네. 우리도 그 로봇 관련된 제품을 이제 출시를 이제 하나씩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이미 좀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1월 효과라고 할 정도로 지수는 시장은 전체적으로 재미는 없는데 사실 로봇 관련주들은 최근에 아주 강한 테마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로봇주들은 1월 효과를 이미 많이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1월 효과가 진짜 있는 걸까라는 이제 네. 약간 갸우뚱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거는 일단 연준의 이제 긴축이 이제 가속화되는지 그 우려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지금 FF 연방금리 선물은 이미 3월달 기준금리 인상을 60% 이상 기정사실화 반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성장주들이 그래서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게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 아주 먼 미래에 이제 돈을 버는데 기대치 때문에 먼저 올라와 네. 있는 기업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미국에 있는 성장주들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연초 이후에 흔들리는 업종을 보면
먼저 기대치는 선반영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좀 많이 성장주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금리 이야기 해주셨는데 장중에 국채금리가 1.68%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또 이에 이어서 환율이죠.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환율이 1,200원 턱 밑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게 혹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 있지만 이 달러 원 환율이랑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장기적으로 시계열로 그려보면 완전 역액관계죠. 근데 지금 최근에 좀 이상한 점은 달러는 96선에서 움직임이 없어요. 96에서 전으로 왔다 맞아요. 갔다 안정적인 네. 흐름이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와 이제 페그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위안화도 오히려 사실 뭐 네, 사실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만의 약간 조금 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이런 우려감 때문에 달러 우리나라 원화만 약간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걱정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배당 차익 거래를 목적으로 이제 12월 달에 금융 투자 중심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이 자금들의 성격은 배당락 전일까지는 많이 들어왔다가 배당락 이후로는 다 빠져나가거든요. 아하, 그래요. 그래서 1월 5일이죠. 오후 1시 기준으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한 4.7조 정도가 금융투자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좀 나갈 물량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매물로 다시 나오다 보니까 이 패턴이 과거에 계속 지금 반복되어 오는 패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황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두세 주 정도, 한 보름 정도가 지나면 그 수급들이 어느 정도 다 이제 시장에 소화가 되면 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시장이 강해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초 정도까지가 아마 가장 그 물량 관련해서는 고비가 아닐까. 아니 연준이 금리를 아무리 빨리 올린다 한들 제일 빨리 올린다 해봐야 3월인데 시나리오가 이걸 1월부터 걱정을 해야 됩니까? 한국 시장은 걱정이 좀 많은 시장이죠. 네, 전 세계 모든 우려를 다 가져가는 시장이라서 하기야 FMC 네. 의사로 갖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따지는 나라도 잘 별로 없죠.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하나의 우려로 제기되고 있는 게 이제 환율 부분인데 네.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 뭐 일시적으로 1,200원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클라이막스를 네. 통과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말에 있을 이벤트에 대비해서 우려스러운 포지션들이 좀 이제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4.7조 정도 매도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 7조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12월 달.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자 아직도 그러면 한 2조 이상 정도 팔아야 되는 건데 네. 기관 투자자들 나온 물량 보면 거의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가 1월 달에서 가장 어려운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도 제 고객님들한테 일단 이번 주는 힘들어도 단기 매매할 거는 하되 굳이 많이 빠진 주식을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로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일단 주식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1월 말에 LG 에너지 솔루션 IPO가 예정이 돼 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사에서 시가총액이 70조 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이제 규모이기 때문에 수급이 여기로 몰려서 1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근데 그 부분들은 좀 관련 섹터들에 대해서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에서는 당연히 센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중국에서 보조금 삭감에 대한 뉴스도 나왔었잖아요. 올해 30% 삭감하고 전기차 보조금. 네, 전기차 보조금. 네,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는 그 이슈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주식들은 뭐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성장의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은 구간을 통과하는 구간 아닌가. 그리고 많이 오르기도 올랐고 하락할 때는 사실 상승할 때 논리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그리고 하락할 때는 안 좋은 그 이슈들이 다 이제 그때부터 뭔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실적을 4년치, 5년치를 다 땡겨와서 현재 주가에 반영했다. 그런 이슈가 사실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주가를 가로막는 요인들인데, 어쨌든 1월 달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까지는 조금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단기 관점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의외의 이제 흐름임을 좀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의외의 흐름. 네, 의외의 흐름이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 그 앵커님께서 이제 70조 원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우리가 카카오뱅크 케이스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가 나름대로
덩치가 큰 회사가 들어왔었고 약 2주 동안 어떤 그림이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약 5만 원 정도에서 거의 9만 원 중반대까지 그냥 2주 동안 다이렉트로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예. 그때 뭔가 좋은 기억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때 수급을 한번 보시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그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2주 동안 사들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벤치마크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덩치가 큰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무조건. 편입 안 하고는 못 견디죠. 이게 아. 좋고 안 좋고 고평가를 떠나서 무조건 지수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편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계적인 수급이 무조건 따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 같은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거는 뭐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그건 뭐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4명에서 이렇게 피자 한 판을 나눠 먹다가 아주 덩치 큰 분이 한 분이 와서 같이 먹게 되면 저희들 거 다 떼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2차전지 섹터는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고 나머지 기타 대형주들한테도 일정 부분 그 벤치마크 편입을 위해서는 줄이면서 그쪽을 사야 되는 그런 수급이 1월 중순까지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또 이런 좀 다소 특별한 게 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월 달에 뭔가 영향을 주나요? 이미 주고 있죠. 이미 주고 있다. 이미 주고 있고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 여부를 떠나서 네. 어쨌든 한국 주시장에서 나타난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인데 인맥주라고 하죠. 인맥주. 그리고 각 당 정당별로 후보가 확정이 되면 정책주들이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네.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단기 자금들이 예. 인맥주 정책주들로 굉장히 좀 빠르게 이동을 하죠. 그러면 어쨌든 투기적인 성향의 자금이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 있는 뭐 테마주라던가 그리고 좋은 주식들이 그냥 이유 없이 좀 수급을 좀 가져가는 흘러내려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각 후보별로 또 이제 지지율 격차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런 대선 관련 주식들이 좀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좀 좋은 주식들도 생각보다 좀 더 빠지고 그런 변화들이 조금 있죠. 근데 이 흐름들이 어쩔 수 없이 2월달, 3월달까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끌어안고 갈 수밖에. 시장 전체적인 뭐 매크로라든가 센티가 좋지 않을 때 이 특정 대선 관련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명분 어떻게 보면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스마트머니들한테는. 고객들이 와서 황 팀장님한테 이 대선 관련주라고 분류될 만한 종목을 언급하면서 살까요 하면 황 팀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셔요? 근데 구체적으로 직접 컨트롤까지는 못 해드리고 알아서 하십시오 정도로 말씀하셔드립니다. 정권맨이 그 정도 얘기하면 네. 고객 입장에서 알아들어야 되네. 네. 대선 얘기 조금만 더 하면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무래도 공약 가운데 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또 부동산 관련한 그렇다면 지금 건설주가 좀 뭔가 시선을 갖다가 받을 만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지난 12월 18일 날 우리가 인프라 관련된 건설 관련된 맞아요. 방송을 한번 한 적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때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때마침 지금 이번 주에 시멘트 관련주들이 뭐 거의 뭐 가격 인상 모멘텀도 만들어주면서 건자재 관련 주식들이 건자재 네, 다 네. 뭐 동반 랠리를 펼친 흐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KCC를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그럴 때 드렸었고 KCC도 어제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화요일 날 네. 그 무거운 그 무거운 종목. 주식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차트 그래서 보니까 진짜 그만큼 이제 수급이 참 공백이었고 비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좋은 리포트 하나 나오니까 그동안 그렇게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걸로 상한가까지 보내는 걸 보고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구나. 여기에서 뭔가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계속해서 어쨌든 집중되는 부분은 지금 뭐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테마주들의 자금이 몰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뭐 우리 안랩, 뭐 써니전자 네. 이런 종목들이 약간 이 빈틈을 타서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저는 사실 조금 재밌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특징적이었던 게 사모펀드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네. 사모펀드 쪽 수급을 저는 매일매일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장 많이 편입한 종목이 안랩이라는 주식이었습니다. 어허. 어떤 주식인지 다들 잘 아시죠. 네. 그리고 투신에서 매집한 종목은 써니전자였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저희 고객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렸거든요. 기관들도 지금은
얘네들을 건드리고 있다. 모멘텀 플레이. 그래서 혹시나 이제 발이 빠르게 고수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뭐 지금은 틈새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은 가급적 워낙 변동성이 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1월 이 힘든 와중에 또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업종이나 종목을 갖다가 그나마 제시해 주신다면 이번 주 성장주가 내려오면서 올라왔던 섹터들이 바로 경민입니다. 경민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경민? 경민아, 경기 민감주. 네. 귀여웠어요 방금. 경민아 이제 일어났니? 그러면서 이제 불렀는데 시장의 수급이 확실히 금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성장주에 빠진 수급들이 아래서 올라오는 섹터가 이제 경기 민감주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GS 건설주인데 작년에 나와야 할 공사들이 올해로 많이 이연이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이 한 3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선과 관련된 공급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건설주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안 꺾이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저는 좀 이번에 이제 가격 조정 좀 주면 괜찮다라는 생각이고 또 이제 중소형 코스닥의 성장주들도 아직 저는 희망을 꺾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올해가 제가 봤을 때는 주식으로 아마 중소형주로 벌려고 하는 가장 그 욕구가 강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 쪽에 희망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만 업종 말씀드리면 저는 미디어 쪽 이제 가격 조정 충분히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미디어 컨텐츠 쪽인데 드라마 제작사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월 28일 날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 제 콘텐츠리의 드라마죠. 지금 우리 학교는 이게 좀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제 좀비 드라마가 이제 오픈이 되는데 이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뉴라는 이제 또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무빙이라는 작품을 되게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화려하거든요. 출연진들이 유승용부터 해서 조인성 씨 다 화려한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뉴가 원래는 이제 영화를 주로 제작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까지 종합 컨텐츠 회사로 좋은 탈바꿈하는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드라마 제작사들이 가격 조정 많이 받았고요. 최근에 뭐 사모펀드들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이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고 있는 쪽이 이 드라마 제작사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 1월 말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다면 한번 관심 가져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